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차 곡선 중에 마지막 도형이죠. 쌍곡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해보고 벡터까지 좀 할 수 있으면 벡터까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 쌍곡선에 대한 얘기인데, 쌍곡선은 일단 정의가 그래요. 평면 위의 임의의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자취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불러주죠. 평면의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 그 정점을 역시나 또 여기서도 초점이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F와 F' 두 개의 초점까지 두 정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일정해져.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져. 자, 거리의 합이 일정해. 그죠? 거리의 차가 일정해. 뭐 이런 걸 쓰세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타원이죠, 그죠? 네, 맞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여기에 F'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P, 0이 있고, 여기에 F라고 해서 P, 0이 있었을 때, 어떤 점으로부터 뺀 거리, 둘을 뺐을 때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져. 그런 점들이 모인 것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쌍곡선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쌍곡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주는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 보통 이걸 지금 딱 보자마자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생각이 포물선과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포물선과 좀 비슷한 부분이 그림적으로 봤을 때 좀 포물선이랑 비슷한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포물선처럼 둥글게 가지는 않아요. 얘가 거의 직선의 형태로 가요. 이렇게 거의 직선의 형태로 가요. 실질적으로 이 쌍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는 그리는데 곡선의 모습을 띄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기 주긴 하는데, 포물선과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 P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x, y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이때 정의가 뭐냐면 PF의 길이에서 PF'의 길이를 빼면, 즉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얼마로 일정해지냐면 2a라는 것으로 일정해지는데, 그 이제 ABC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죠? A가 뭐고 뭐 B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2a로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래서 이걸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서 이걸 다 풀어내게 되면, 그때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치환을 하냐면 B제곱으로 딱 치환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모습이 A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Y제곱은 1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에 혹여나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쌍곡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쌍곡선은 저렇게 한 쌍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한 쌍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점이 여기가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식의 모습이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개형은 역시나 계속 뭐 타원도 두 개였었죠, 그죠? 장축이 Y축 위에 있는 것과 장축이 X축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단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물선도 역시나, 그죠? 아래로 볼록한 거랑 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쌍곡선도 이렇게 두 가지의 개형으로 존재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쌍곡선의 개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갖는 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뭐 유리함수도 그렇고. 근데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에요, 그게.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쌍곡선. 얘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네, 그지? 이렇게 옮겨온 거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이게 쌍곡선이에요.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던 게 거의 이런 모습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유리함수를. 선생님이랑 학습을 안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항상 유리함수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점근선을 향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곡선의 모습이 한 이런 식의 모습을 간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점근선도 그렇고. 여기 점근선이 제일 중요했던 것처럼 얘도 그런데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얘는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식을 갖다가 y에 대해서 풍짝풍짝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 왜냐하면 y의 제곱을 풀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친구를 갖다가 x를 무한히 키우게 되면요. 이 친구가 향해 가는 값이 1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뒤에 있는 파트가 향해 가는 값이 1을 향해 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얘도 무한히는 가. 그지? 근데 얘는 무한히 가는 모습이란 게 존재해. 그래프니까. 그죠? 자, 다시. 얘도 무한히 가지. 이렇게 하면. 근데 무한히 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무한히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잘 개념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x를 무한히 보내게 되면 얘는 1로 가. 그러니까 수렴하는 값을 구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히 가면 그냥 무한히 가겠잖아. 그냥 얘는 이 식은 무한히 발산하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얘는 1을 향해 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친구도 무한히는 가. 근데 무한히 가는 모습이란 게 존재할 거고 그러면 이 식 전체가 무한히 가는 모습은 네가 무한히 가는 모습을 따를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 식 전체가 무한히 가는 모습은 얘가 무한히 가는 모습을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지금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맞습니까? 맞죠, 그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러한 쌍곡선은 얘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x에 뭐 하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값을 갖는 건 아니야. 그걸 명심하셔야 돼. 안 그러면 조금씩 헷갈린다고. x 무한히 부르면 얘 무한히 가는데 뭘 수렴한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x 무한히 가면 얘 무한히 커지는데 왜 수렴한다고 하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x축, y축 있었을 때 쌍곡선이 이렇게 나아가고 자,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나아가요. 마치 선생님이 포물선처럼 여기 그려줬는데 왜 포물선과 다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되었을 텐데요. 얘는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몇 x? bx라고.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원점을 통과할 거야. 이렇게. 맞니? 그러면서 기울기가 몇 분의 몇으로 잡혀 있다고? a분의 b로 잡혀 있다고. 이렇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거야. 동의하시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 그러면 지금 저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저 그래프를 다시 봤을 때요,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봤을 때. 이게 점근선인데, 얘가 점근선이고, 얘도 점근선인데, 그치? 지금 그래프가 얘를 향해 가니?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프가 얘한테 가까워지질 않잖아. 점근선이면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 널 향해 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거의 어떤 모습이냐면 직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붙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다시 얘를 향해 다가가니까 직선의 모습으로
거의 붙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여기를 뭐라고 해주냐면 요 점을 A라고 합니다. 요 점을.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자, 여기서 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야? A분의 B지. 어떤 영역에서도 내가 섹션을 땄을 때 가로분의 세로는 A분의 B가 나와야 되지. 그럼 이런 관계에 있다면 여기의 값이 누가 되겠어요? B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A가 되고 B가 되고, 그죠? 이때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제곱이라고 치환하고성식 쓰면 이렇게 써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P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누구 제곱이니까? P제곱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 상황도 똑같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네, 지금 그래프가 아예 안 맞아버리니까 아직 대칭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칭이 맞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래나? 자, 여기서 얘가 A가 되고 요만큼이 누가 되니까 B가 되어진다. 이 얘기고 요만큼의 길이는 여전히 누가 되는? P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니까. 그때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제 ABP 관계는 됐죠? 자,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축이라고 불러줘요. 주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마이너스 A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과 A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은 대칭 관계가 형성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자, 양쪽이 지금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치놈이네. 여기를 이렇게 됐고, 얘가, 마이너스 A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이쪽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B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날라오겠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 됐니? 그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여전히 똑같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 켤레축이라고 불러줘요. 여기 축을.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주축, 이쪽을 켤레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PF-PF'의 절대값은 2A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2A라는 걸 봤더니 요 길이가 2A야. 그지? 그러니까 이 A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주축의 길이이다. 주축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즉 어떤 두 정점까지의 거리, 그죠? 그게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 그죠? 그것은 거리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만큼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몇이 되며 1이 될 것이고, 자, 양변 a제곱 b제곱 곱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b제곱에 x제곱에 a제곱에 y제곱은 x제곱에 y제곱 이렇게 돼요. a제곱 b제곱이 되겠고, 그지?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얘를 갖다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어? 평행이동도 할 수 있겠지.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얘는 b제곱의 x-m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n의 제곱은 a제곱의 b제곱이 되어진다. 따라서 얘 다시 정리해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제곱항은 나오고 또 무슨 제곱항이 나와? y제곱항은 나오는데 그때의 계수들이 b제곱과 마이너스 a제곱일 것이며, 그 다음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 x1차항도 나오고 y1차항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수항도 분명히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는 뭐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를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의 꼴이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랬을 때 똑같네요. 얘랑 그죠? 부호가 같으면 뭐였어요? 타원이었죠. 그죠? 맞아. 숫자까지 같으면 원이고 부호만 같으면 뭐야? 타원이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부호가 서로 어때요? 지금 다르죠. 그러면은 무슨 선이 된다? 쌍곡선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다 가벼워. 우리가 함수 했던 거랑 똑같아. 단지 얘는 함수의 정의에 위배가 돼서 함수가 아닐 뿐인 거지. 방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지. 결국은 여기서 하는 플레이 자체는 다 똑같아요. 함수하고. 함수에서 했던 거랑 다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네, 주의할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포물선과 타원이 있었을 때 지금 이것들과 포물선, 타원과 누구와의 위치 관계냐면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포물선이나 타원의 포물선과 타원 그것들이 직선과 같은 위치 관계를 따진다면 내가 얘기했죠? 함수랑 똑같다고. 함수 방정식과 같은 얘기야. 왜냐하면 얘는 함수란 이름을 못 붙이는 거고 그냥 방정식인 거잖아. 그지? 다시 이거나 어떻다고? 똑같다고.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그림을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방정식이에요. 2차에 대한 방정식. 그죠? 2원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말 그대로 판별식을 쓰죠. 두 도형을 포물선 타원과 누구와를 직선과를 뭐해서 연립해서 그 다음에 판별식에 뭐로서 판단을 해? 부호로서 판단을 할 거라고. 당연히 도형과 도형의 위치 관계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야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나 지금 고3 때 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원은 안 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복기해보면 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직선과의 무슨 관계, 위치 관계에 대해서 절대 연립해서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중심은 어떤 점이겠죠? 그 중심으로부터 뭐 사이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와 누구 사이의 관계,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서 위치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지면 안 만나, 반지름과 같아지면 한 점에서 만나,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아지면 두 점에서 만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죠? 똑같이 쌍곡선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쌍곡선의 경우는 물론 연립해서 판별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연립해서 판별식을 보기는 보되 쌍곡선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자, 쌍곡선의 경우입니다. 자,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 1. 얘랑 y는 mx 플러스 n 둘을 연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대로 정리하겠죠. 그죠? 여기 y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y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연립이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식이 정리가 되기를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mx 플러스 n의 제곱은 1이 되어지겠죠. 이게 연립한 식입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주면 b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mx 플러스 n의 제곱 얘는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지. 다시 얘를 갖다가 x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서 x 2창이 나오겠죠. 그럼 개수를 지금 보게 되면 앞에 있던 b제곱이 원래 있었고 m제곱에 a제곱이 따라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a제곱에 m제곱이 이렇게 따라오게 될 거야. 플러스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얘는 x 이렇게 나오겠지. 거기에 플러스 뭐식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일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식의 꼴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얘가 지금 여기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 빼기 양수니까 얘가 몇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0이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기껏 복잡하게 연립해서 했더니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럼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건가에 대한 건데 그렇지는 않고. 아시겠죠? 이게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쌍곡선의 경우 100% 네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이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아예 애시당초에 이거를 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그죠? 어떤 불특정 상황,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해봐서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얘는 위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쌍곡선은 그려요. 그냥 이렇게 그려서 누구랑 보냐면 점근선과의 기울기를 봐요. 기울기를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려가지고 점근선과 기울기를 관찰을 하게 되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무조건 나와요. 왜냐하면 점근선 자체가 쌍곡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다 치자. 이렇게 됐을 때 쌍곡선이 너한테 이렇게 붙어나가는 그리고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쌍곡선이 이렇게 붙어나가는 이런 그림이 됐었다고 치자. 자, 이때 어떤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이 파란 색깔 직선은 기울기가 A분의 뭐라고 잡혀 있어? B라고 잡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A분의 B보다 어떻다면 작다면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B랑 똑같아. 어떤 직선이. 그럼 A분의 B랑 똑같게 되면 이쪽에서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절대 안 만나겠지. 그럼 만나는 점이 이쪽에만 생기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쪽에만 이렇게 생기지. 그럼 개수까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지금 자 이쪽에서 곡선이 이렇게 가지. 얘가 얘랑 만나겠니? 이 곡선이? 절대 안 만나겠지. 얘는 얘를 향해 나가니까. 그지? 아무리 무한히 가도 안 만나요. 오케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면 그러면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져. 그럼 저쪽 어딘가에서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이쪽에서는 더 이상 만남이 없겠지. 만약에 A분의 B보다 커져. 이렇게. 커지게 되면 역시나 똑같죠. A분의 B보다 커지게 되면 이쪽에서 만남이 없고 이쪽에서만 만남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근선의 기울기랑 비교를 해서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림 그려서 점근선과의 기울기를 비교해 주는 것으로서 해결을 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에서 포물선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쌍곡선에서의 누구에 대한 얘기? 접선에 대한 얘기.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의 x제곱에 b제곱의 y제곱에 1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 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y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때 기울기가 뭐인 직선? m인 직선을 보게 되면 y는 mx 플라마이나 루트 a제곱에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진다. 자,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참고로 a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야. 그때의 여기에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냐면 m인 접선이야. 오케이? 그거는 y는 mx 플라마이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m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 부호가 어떻게 된 모습? 반대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하나의 상식이 되는데요. 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자,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점근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곡선의 점근선을 가지고 뭔가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한번 해봤을 때요. 내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주고 B라고 잡았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각을 내가 누구라고 주게 되면 알파라고 한번 줘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쪽에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점근선이 이쪽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쪽에도 점근선이 이렇게 날라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도 각이 똑같으니까 알파가 되겠죠. 물론 디테일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긴 하겠지만 여기도 어쨌든 각의 크기는 누구일 거야? 절대적인 크기는 알파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자, 이때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현재 B로 잡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사인 알파에 대해서 써볼 수가 있는데 사인 알파는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지죠.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동경의 길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누구의 길이가 되냐면 b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때의 코사인의 알파를 구해보게 되면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누가 되어진다? a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때 내가 여기 있는 각, 요 각이에요. 요 각은 몇 알파가 되죠? 2알파가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인의 몇 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2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인의 2알파는 이렇게 되어지죠. 맞니?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다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ab가 되어진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냥 기초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울기가 a분의 b였을 때죠. 됐어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자, 이런 식의 점근선을 갖는 이런 쌍곡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에 쌍곡선이 이렇게 붙어 나가는, 그리고 이렇게 붙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쌍곡선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물론 이쪽에도 있겠지만 이쪽은 생략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냥 없다고 치고. 자, 이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임의의 점 누구를 잡아서 P를 잡아서 얘를 x1, y1이라고 줄 것이고요. 이때 이 P라는 점에서의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접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접선을 만들게 되면 지금 그림이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좀 더 뒤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P점에서 누구한테 여기 있는 점근선에 뭘 내려볼 수 있냐면 수선의 발을 내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수선의 발을 내가 이렇게 내려줬다고 치자. 너한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아이씨. 점근선이 너무 잠깐만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수선의 발이 예쁘게 나오지? 잠깐만 이렇게 잡으면 근데 지금 접선이 되는데 그림이 지금 비율이 안 맞아서 접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깐만 그 얘기가 아니라서 기울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좀 줄여서 계속 똑같네. 줄여도 똑같네. 왜 그러지? 자, 여기에 P점이 이렇게 있었고 x1, y1 이렇게 있었을 때 이 P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요. 됐다. 그죠? 여기 내려줬을 때 얘가 이제 여기에 수선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H2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근선과 뭐 하게끔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도 수선의 발 하나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를 H1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H1 곱하기 PH2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PH1 곱하기 PH2 이 길이에 대해서 길이의 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요 점근선은 A분의 BX로 잡혀있는 그런 걸 거예요. 자, X1, Y1에서의 접선이 있겠지, 그지? 그 접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렇게 분명히 지나갔을 거라고. 그러면 저거랑 평행하게 X1, Y1에 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다 치자. 평행하게.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잡아주면 요 각도 동위각이 되니까 뭐가 되고 세타가 될 것이고 그때 이 점근선에 평행하게 여기에도 하나의 선을 이렇게 날려볼 수가 있습니다. x1, y1을 지나는 이런 선분을 하나 날려봤어요. 이렇게 날려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의 각의 크기인데요. 아 진짜 그림 그지 같네.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지금 어디의 각의 크기냐면 여기 각의 크기예요. 여기 각의 크기도 누가 된다? 세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닮은 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기가 세타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네 둘의 곱은 어떻게 되게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b제곱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y1의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면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 되고 a분의 무슨 x고 bx고 그죠? 얘는 직선이 누가 되냐? 얘는 마이너스 a분의 무슨 x가 되니까 bx가 되니까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y는 프라마이나 a분의 bx라면 얘 정리해주면 bx는 프라마이나 ay 0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에 뭐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x1, y1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길이가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졌고요. x1, y1을 자, x1, y1은 누구 위의 점이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위의 점이죠.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러면 a제곱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y1의 제곱 얘는 1이 될 테고요.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b제곱에 x1 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y1 제곱 얘는 a제곱에 무슨 제곱? b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b제곱에 x1제곱 a제곱에 y1제곱 a제곱에 b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각형,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를 O라고 주고, 여기를 R이라 주고, 여기를 Q라고 주고, 여기를 P라고 잡았을 때, 사각형 ORPQ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ORPQ의 넓이는 분명히 OQ 길이 곱하기 OR 곱하기 무슨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사인 세타에 대해서 써본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저 짝에서예요. PQ분의 PH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쪽에서는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요 삼각형에서 볼 거야. 요 삼각형에서는 PR분의 PH2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까? PR분의 PH2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PR의 길이는 sin 세타분의 PH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PQ의 길이는 sin 세타분의 PH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되었을 때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PR 길이와 그죠? PR 길이가 OQ 길이와 PR 길이는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평사 성질에 의해서 PR 길이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OQ 길이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OR 길이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PQ의 길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다시 써보게 되면 결국은 OQ, 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잠깐만 OR, PQ 그 다음 PR, OQ 맞죠? 그럼 OQ 대신에 누구 쓸 수 있어? PR 갖다 써도 괜찮지. OR 대신에 누구 갖다 쓸 수 있어? PQ를 갖다 써도 괜찮지. 맞니? 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PR 길이를 한번 써보게 되면요. 결국은 PR 길이가 sin 세타분의 PH2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in 세타분의 PH2 곱하기 sin 세타분의 PH1 곱하기 무슨 세타? sin 세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약분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in 세타분의 1 곱하기 pH1 곱하기 pH2 이렇게 되어지겠지. 됐니? 그러면은 얘는 sin 세타분의 1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sin 세타분의 1이 얼마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sin 세타분의 1 여기서 sin 세타분의 1 그럼 sin 세타분의 1 sin 세타가 아까 잠깐만 sin 세타 여기 있다. 자 sin에 여기가 sin의 2알파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가 뭐라고 줬을 때 세타라고 주면 결국은 sin 세타가 네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지. 그지? 그러니까 sin 세타분의 1은 얘의 역수가 걸려 있겠죠. 그래서 sin 세타분의 1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 b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이때의 너의 길이를 갖다 써주게 되면 그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여기에서 아까 뭐가 나왔었지? 여기 나왔었지. 그지? 얘를 갖다가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왔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가 된다? 2ab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지? 그 말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2ab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얘가 요 길이를 갖다가 쭉 써서 나온 식이잖아요. 이게. 그지?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거잖아. 다시 얘가 얘잖아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무슨 제곱? b제곱. EAB가 아니라 그죠? a제곱 b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누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이 된다. 그러면 약분 가능해지죠? ab 약분해서 ab. 너랑 너랑 사라지겠지. 따라서 2분의 뭐가 나오게 된다? a, b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각형의 넓이인데 지금 얘가 써진 것도 그래요. 자 일단 여기에 의의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들이잖아. 그 거리의 곱이 이렇게 표현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변수가 없이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죠? 변수가 없잖아. 그지? 맞아. 변수가 없이 표현되어졌어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변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수죠. 그죠? 다 상수만 있으니까 일정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즉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어떤 두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한 점의 자취를 뭐라고 하기도 한다? 쌍곡선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 쌍곡선 위의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곱이 일정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내용은 그지? 관찰한 내용은 이거고 그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일정했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의 한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의 곱이 일정한 점의 자취를 뭐라 생각할 수 있겠다? 쌍곡선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좌표평면 위에 자
일정함을 우리가 밝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평면 위의 한 점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의 곱이 일정한 점의 저치, 그거를 쌍곡선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얘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자, 이 곡선 밖의 한 점 P에서 그은 두 접선이 뭐가 될 때, 수직이 될 때, 그거의 자취가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어진다? b제곱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쌍곡선이 다 끝났고요. 그 쌍곡선에 대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서 쌍곡선 파트는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인데요. 1번만 한번 풀어보자. 자, 이렇게 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잡혀있잖아. 그럼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시면 뭐 자체의 방정식은 그냥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연습이 좀 잘 되시고 자꾸 그려봐야 요걸 봤을 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왜냐면 2차 함수는 대충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자주 그려보는 게 좋겠죠. 여기가 5고 미쳤네. 자, 여기가 뭐가 되고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이때 어떤 얘기였냐면 여기에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갔었을 때 여기의 길이와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내용이 여기가 P였고 여기가 P였던 거잖아. 그치? 맞니? 그래서 여기가 P였고 여기가 P였어요. 그럼 길이가 똑같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였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거리의 차가 얼마라고 했어? 6. 거리의 차가 주축 길이가 된다 했지? 여기 길이가 6이니까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너의 길이는 얼마가 될 것이다? 4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몇 분의 몇 x? 3분의 4x가 될 것이다. 그죠? 됐니? 그래서 점근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몇 x인 3분의 4x인 이런 쌍곡선이 되고요. 그죠? 따라서 P점의 자취는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러니까는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죠? 얘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이걸 그러니까 많이 하고 나면 얘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려진다고 이거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y축 위에 점이 잡혀 있겠지? 거리차가 8이라는 얘기는 주축 길이가 8이라는 얘기지? 그럼 꼭지점이 몇에 있다는 얘기야? 4에 있다는 얘기지. 0,4에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는 세로가 몇이 되고 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빗변이 몇이 되는? 빗변이 초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빗변이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맞아? 빗변이 5가 되고 거기 길이가 4가 되니까 하나의 길이가 다시 몇이 되겠어? 세로가 3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나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쌍곡선과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치? 그렇게 볼 거예요. 자, 판별식을 볼 수도 있다고, 그치? 연립해서 판별식을 본다는 것이 아예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쌍곡선이 맞는 상태라고, 그치?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얘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할 수도 있겠지만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줄 수가 있냐면 쌍곡선을 직접 그려서 그죠? 점근선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점근선이 y는 뭐라는 x라는 선이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무슨 x? 마이너스 x라는 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쌍곡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그림이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어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점근선의 뭐에 대한 비교? 기울기와의 비교를 해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0,1을 지나는 직선이지, 여기를. 그렇게 되니까 얘가 기울기가 몇일 경우에는 1일 경우에는, 그죠? 1일 경우에는 몇 점에서 만나겠어요? 한 점에서,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중요한 거야. 이게 포물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점근선, 그러니까 포물선처럼 그리잖아. 그럼 두 점에서 만날 거라는 생각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게 먼저 우선시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그렸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점근선에 가깝게 직선처럼 그려놓게 되면 아예 그냥 그런 상상조차 안 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오겠지. 그래서 K가 1일 때는 몇 점에서 만나게 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반대 경우도 똑같겠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몇 점에서 만나게 되겠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보다 커져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일이 되겠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계속입니다. 이걸 뭐 푸는 것보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야? 1. 요 길이도 얼마란 얘기야? 1. 요런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y는 x가 됐던 거고.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 여기는 무슨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접하는 상태는 뭐 됐고 그럼 접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그림에서 보여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연립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의 제곱은 1. 여기에서 연립한 것의 판별식이 얼마? 0이면 접하는 상태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그때의 뭐를 구하게 되면 k까지 몇 개겠어요? 접할 때까지가 몇 점에서 만나겠어? 두 점에서 만나다가, 그지? 접할 때까지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그리고선 그 이후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커지다 보면 얘랑 한 번은 접해, 안 접해? 접하는 순간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가, 그죠? 만나는 점이 생기다가, 그죠?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보다 더 커지게 되면 안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x-2y 뭐 이렇게 되어 있고 x 플러스 2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 P에서 두 직선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PA 곱하기 PB가 20인 점 P점에 뭘 구해달라? 자취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래서 아까 같은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봐야지만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이니까 거리의 곱이 일정에 그걸 갖다 우리는 쌍곡선이라 부른다고 했었지 라고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 그런 직선들이 점근선이었지. 따라서 점근선이 플라 마이너스 몇 분의 몇 x? 2분의 1x였던 거겠지. 그리고 그 거리의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이 됐던 거였지.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잖아. 그지? 그럼 각각 대입해주면 ab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ab 값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a가 2고 b가 1이다는 틀렸지. 이거는 옳지가 못해. 그치? 왜냐면 이거는 비율이 작성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A가 실질적으로 4고 B가 2였어도 이거는 성립합니까? 이 점근선은 성립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A와 B의 비율은 비율만 알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값을 이렇게 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A를 몇 K, 2K, B를 뭐라고 주게 되면 K라고 주고서 써주시게 되면 그죠? 그래서 A, B 값을 다 여기서 뭐 K 값을 구해주고 뭐 이렇게 다 되겠죠. 무슨 말씀 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a제곱분의 x제곱에 b제곱에 y제곱은 얼마? 1. 요거에다가 이제 요걸로 다 완성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 주시면 4k제곱에 k제곱이니까 몇 k제곱? 5k제곱분의 그 다음에 4k제곱에 k제곱이니까 4k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k제곱 소거되고 5분의 4k제곱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20.
따라서 양변을 4분의 5 곱해주면 얘는 25. 따라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그럼 K가 5가 되니까 얘는 얼마? 10. 얘는 얼마가 되겠어? 5.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10의 제곱에 X의 제곱에 5의 제곱에 Y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자취방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외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자, 3-5번인데요. 얘가 점근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양의 X축을 포함하는 각의 크기가 60이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그 상황을 그려보면, 자, 아까 그 했던 거를 갖다가 그대로 그림도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내가 했던 얘기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가 된다고? 30도가 된다고. 점근선이 이루는 각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 30도가 기울기가 되잖아. 직선에. 그게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가 돼요? a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양변을 누구로 나눠주면? a제곱으로 나눠줘야지. 왜 여긴 1이어야 되잖아. 그게 기본 폼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몇이 되는 거야? 1.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a분의 1이 기울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얘가 a분의 1이 될 테고. 따라서 a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다?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 각에 대한 우리가 사인 값을 생각을 해보면 사인 60도는 2분의 얼마라는 걸 알아. 루트 3인 걸 아는데 우린 또한 동시에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외우기도 했으니까 이대로 풀어주시면 되지. 오케이? 무슨 말씀 돼요? 네. 그리고서 여기 B 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죠? A 값은 얼마가 되고 루트 3이 되고 그렇죠. 대입만 하면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초점 좌표까지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됨? 됐죠? 네.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4,1을 지나고 주축이 X축 위에 있고 쌍곡선이 있대. 그러면 그런 걸 해봐야 되겠지? 그런 쌍곡선을 그려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4,2가 있어. 마이너스 4,2 이렇게 있는 점이 있어요. 여길 지나는 쌍곡선이 있고 X축 위에 있고 중심은 원점이고 그 다음에 또 쌍곡선의 중심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2x가 이 쌍곡선의 한 점근선일 때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얘가 점근선이 몇 x가 된다는 얘기야? 2x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a와 b의 비율이 몇이다? 1대 2다. 따라서 a가 k가 되면 b는 몇 k가 된다? 2k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점근선이 y는 몇 x가 되니까 2x 마이너스 2x가 될 테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뭐 다 됐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기본 자취가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y제곱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4,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2를 대입하게 되면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죠? 또 a, b에 대한 식이 또 하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3-7번인데 얘의 두 곡제점이 얘의 초점이래. 이렇게 도형과 도형과의 공존 상황으로 무조건 나올 거야.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테마가 그런 테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쌍곡선을 봤더니 오케이. 초점이 y축 위에 있어. 즉 주축이 y축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축 위에 있는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때의 두 꼭지점이 타원의 무슨 두 초점이 된다. 그러면 타원이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장축이 y축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타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때 여기가 7인 걸로 봐서 여기는 루트 7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때 얘가 7인 걸로 봐서 A가 7인 거잖아. 그지? 맞니?
그럼 A가 7이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잖아. 그지? 맞니? 그때 여기가 7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두 꼭지점이 타원의 두 초점이니까. 그지? 타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의 길이가 얘가 7이니까 그지? 여기가 루트 몇이 되겠어요? 7이 되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이다? 끝. 자, 두 점 f와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에 한 점 p를 적당히 잡으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일단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한번 그림으로써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그림도 뭐 디테일하게 그릴 것도 없습니다.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비율만 맞으면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10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5 여기는 무슨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야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10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죠? 또 서진인가 보다. 자, 한 점 P를 적당히 잡으면, 그지? 여기 위에 한 점 P를 적당히 잡으면 PF'의 길이가 PF 길이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럼 요 길이를 내가 C라고 주고 요 길이를 내가 D라고 주고 여기는 이미 누구야? 문제에서 A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무슨 A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되어질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PF의 길이, PF'과 이 PF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냐면 같다고 얘기를 했고 초점 길이가 10이라고 했고 자, 그럼 여기서 거리의 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C- 누구를 하게 되겠다? D를 한다. 이렇게 해보자. 그지? 그럼 C 빼기 D를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C 빼기 D를 하면 여기서 얘를 보시게 되면 그 C 빼기 D를 하게 되면 여기의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가 돼요. 그죠? C 빼기 D를 하면 요 길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C-D는 몇 A가 되냐면 2A가 되고 그때의 C는 D의 몇 배야? 2배지. 그지? 그럼 C는 몇 D이므로? 2D이므로 결국은 D는 몇 A가 된다? 2A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C 그리고 하나 더 C제곱 플러스 무슨 제곱? D제곱은 몇의 제곱? 10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식들로다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다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하게 되면 그죠? A값 구해질 거고 A값 구해지면 B값 자동으로 구해질 거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자, 3-12번인데 쌍곡선의 초점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쌍곡선의 초점이 어딘지를 몰라. 그지?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아, 타원과 쌍곡선의 초점이 둘 다 그렇대. 그지? 즉 초점을 공유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되고 P점이 몇 컴마 몇이다? 1,1이래. 그러면 이게 지금 수선이 되는 거겠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P점이 1,1이라는 얘기는 여기 수선이 되겠지. 그래서 1, 여기가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얘랑 얘를 이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얘의 점근선 아니면은 타원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타원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타원의 성질상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니? 여기서 타원의 성질상 타원이라는 게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장축 길이. 장축 길이도 없고. 초점 사이의 거리. 오케이. 초점 사이의 거리로 해볼 수 있겠다. 초점 사이의 거리가 현재 얼마죠? 2죠. 그죠? 초점 사이의 거리가 2입니다. 자, 지금 초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가 몇이에요? 2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라고 잡혀? 루트 5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 길이가 루트 5가 됐고요. 그랬을 때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요만큼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만큼이 주축 길이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요 주축의 길이는 여기가 루트 5니까 루트 5 더하기 1이 이만큼이지. 타원의 정의. 그지? 그 거리의 합이, 그지? 일정한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 전체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5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루트 5 플러스 1이 되겠지. 근데 요 가운데 요만큼이 몇으로 잡혀 있는 거야? 2로 잡혀 있는 거겠지? 그럼 루트 5 플러스 1을 에서 누구를 빼주면? 2를 빼주면 나머지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 맞니? 맞지? 그러면 얘랑 얘는 길이가 어떻겠니? 둘이 똑같지? 그러니까 루트 5 플러스 1에서 2를 빼준 다음에 몇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AB의 길이가 구해지는 거 맞니?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다 그렸니? 네. 자, 상황만 판단을 좀 해봤으면 상황 판단하고 생각 좀만 해보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점근선이 있죠, 그죠? 자, 점근선이 있는데 점근선 얼마 나왔니? 기울기가? 네? 네. 자, 뭐 그럴 수 있죠. 자, y는 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왜요? 1이 되죠. 이렇게 되겠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구나. 네, 미안합니다. 자, 루트 3분의, 그치? 3분의 루트 3이랑 똑같구나, 그치? 예. 자,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그죠?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몇이 되겠어요? 1의 x가 될 거야. 그치? 자, 이때 초점이, 어디로 잡혀 있냐면, 2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초점이 2루트 3에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이 마이너스 2루트 3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에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겠고 에이씨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루트 3이면 되겠죠. 이 정도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쌍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x, y야. 그러면 그 쌍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x, y다. 그리고 F'P 위의 점. 그럼 얘가 F'이잖아. 그지? 그럼 F'P는 이렇게 길이가 형성이 되어지겠지. 여기 위에 있는 점 Q가 FP 플러스 FP가 PQ가 된대. 그럼 Q가 어디야? 여기 위에 있는 점 Q가 P가 어디야? 여기 FP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어떤 점 누가 있는데? Q가 있는데. 그죠? 얘가 여기가 F잖아. 그래서 FP랑 그죠? PQ의 길이랑 어때지게? 같아지게 점이 생긴대. 오케이? 그래서 그 점이 Q가 여기 있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형성이 되어 있대.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봐. 그러면 이어진 점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Q점도 따라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갈 거야. 그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Q점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데 그때 여기 길이와 그죠? 여기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지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지겠지. 그럼 이 Q점이 이동하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럼 얘가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직선은 이 점근선에는 만나 못 만나? 만나지는 못하겠지. 그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F'
지나면서 자, 기울기가 몇 분의 몇 자리? 루트 3분의 1짜리가 있어, 이렇게.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짜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Q점이 얘를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넘어가겠지. 그지? 딱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거 맞니? 딱 루트 3분의 1까지만 올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Q점이 올 수 있는 곳이 딱 여기 선까지만 올 수 있어. 절대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죠? 요 안에서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선 Q는 얘가 움직임에 따라 변하기는 변할 텐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변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Q점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얘기냐면 Q점이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서 생기게 된다는 얘기야. Q점이 요 사이에서. 즉 여기의 각도가 여기 각도랑 똑같겠죠. 똑같고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지금 몇 도야? 60도니까 여기의 각도가 몇 도가 되게? 60도가 되게 움직일 거라는 거지. 즉 이 60도 안에서 이 선은 움직여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요 선은 여기부터 여기 사이로 움직여 나갈 거라고. 그지? 그렇게 나갈 거니까 결국 Q점이 그리는 것은 반지름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런 뭐에 대한 얘기? 부채꼴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즉 부채꼴에 무슨 길이가 되게 되어 있다? 호의 길이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얘기가 있던 거냐면 어떤 합리적인 무슨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론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굳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F'Q를 뭐로 하고 있는 반지름으로 하는 F'Q를 반지름으로 하는 뭐가 되어진다? 부채꼴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아이디어를 하나를 습득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눈에 딱 띄길래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기하 벡터, 네, 쌍곡선, 여기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